안녕하세요, 충재입니다. 오늘은 기존에 하던 컨텐츠와 다르게 중국 관련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중국은 땅덩이가 엄청나게 큰 대륙답게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흔히들 알고 있는 호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하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바로 고깃집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식 무한리필 고깃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무한리필 고깃집이 어떤 스타일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사는 충칭 기준으로 가격은 1인당 대충 40에서 50위안 뭐 그 정도에 형성이 돼 있고, 주로 삼겹살, 목살, 항정살을 필두로 베이컨, 닭날개, 닭껍질, 뭐 큐브 소고기, 뭐 우삼겹, 그리고 거기에 중국식 여러가지 종류별 양념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치킨부터 라면, 뭐 각종 디저트, 빵, 팥빙수 등등 진짜 정말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데 무려 가격이 한국 돈 8,000원에서 만원인 거죠. 바로 이런 스타일의 고깃집이 2021년도 그쯤부터 중국에서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거든요. 중국의 대표적인 외식 어플 메이투안을 켠 후 고깃집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의 80% 뭐 그 이상은 이런 스타일의 고깃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무한리필 고깃집들이 왜 갑자기 2021년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생겨났느냐? 바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. 제가 그 당시 한국 고깃집을 운영하기도 했고, 뭐 업무적인 이유로 평소에도 사람들의 외식 트렌드와 유행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때 느낀 게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외식 빈도수가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. 정확한 수치화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제 체감상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일주일에 뭐 2회에서 3회 뭐 그 정도의 외식을 했다면, 코로나를 겪은 후에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또는 빵회, 즉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물론 이게 잘된 데는 잘 됩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이 소비자 볼륨이 작아지니 이 평소에 이 평타치던 식당들 있잖아요. 그런 식당들은 당연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.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100명의 사람들이 외식을 했었는데, 지금은 뭐 20명이 외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선택받지 못하는 식당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이건 예를 든 것 뿐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중국의 이 외식업계에 초저가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무한리필 고기뷔페죠. 그렇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중국,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충칭의 한국식 바베큐 고깃집은 아직까지도 이 무한리필 고기뷔페가 확 쥐어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. 그런 고깃집들은 당연히 품질이 엄청 좋은 고기를 팔 수가 없겠죠. 그 중에서도 당연히 품질 좋은 소고기는 절대 못 팝니다. 마진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. 한국이 고기의 진심인 나라인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. 어렸을 때부터 집 거실에서 가족끼리 브루스타 깔고 뭐 고기 굽고, 또 집안 전체 연기 뿌얘지고, 뭐 바닥에는 또 다 기름투성이에, 뭐 다들 뭐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? 뭐 저도 그랬고요. 아무튼 한국은 그만큼 고기의 진심인 나라여서 이 고깃집에서 고기 먹을 때 일반 사람들도 고기의 퀄리티가 좋은지 아닌지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. 특히나 이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.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. 퀄리티가 안 좋은 고기를 먹는다면 뭐 당연히 뭐 밥상 엎어야지 않겠.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한국과 중국의 고깃집에서의 이 소비 성향 차이점이 생깁니다. 중국은 적어도 구워 먹는 고기, 즉 한국 스타일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국인처럼 좋은 소고기를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고깃집에서 먹는 소고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중국에서 시중에 구매할 수 있는 소고기들은 대부분 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뭐냐면,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건 객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, 제가 이 고깃집 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겪어왔던 이 고기 그 짬밥에 의거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. 아무래도 이 한국에서 최상급 또는 이 상급의 질 좋은 고기를 먹어봤던 사람이니까 평가 기준이 좀 더 빡세다? 뭐 이 점을 좀 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중국에도 맛있는 소고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아예 다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중국에도 호주산, 뭐 일본산 진짜 맛있는 소고기 많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.
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바로 비싼 가격. 가격이 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식 또는 이 중국식 고깃집에서 메뉴판에 있는 이 좋은 소고기들이 안 팔리는 거죠.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그런 고가의 소고기들은 더욱 선택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전에도 바베큐 고깃집에서 잘 안 팔리던 게 이 소고기들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고가의 소고기는 우삼겹 같은 이런 소고기 치고는 좀 중저가의 부위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. 우삼겹은 잘 팔립니다. 가격도 적당하거든요.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 당시에 1kg에 35에서 40위안 정도 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가성비의 개꿀맛 인정?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안 그래도 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중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소고기들을 잘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간혹, 진짜 간혹 고깃집에서 비싼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소고기라는 게 참 진짜 관리가 빡셉니다. 진짜 어렵습니다. 고깃집 입장에서는 이 소비가 꾸준하게 되어져야 숙성도 하고 뭐 해동도 미리 하고 뭐 손질도 미리 해서 주문만 들어오면 이제 딱 나갈 수 있게 이게 세팅이 깔끔하게 되어야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손님이 최상의 컨디션의 소고기를 야무지게 드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뭐 평소에 이게 잘 팔리질 않으니 가끔 들어오는 이 고가의 소고기 메뉴가 주방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. 제가 운영하던 한식당 기준으로는 우삼겹 같은 이런 중저가 소고기 제외하고 그 진짜 윗단계 있잖아요. 그 윗단계 가격대에서는 하루 한 개도 팔기 어렵습니다. 언제 한번 이 포스기를 해서 한번 검색을 쫙 해봤는데 이 진짜 비싼 고기들은 한 달에 다 합쳐서 한 5개? 뭐 10개? 뭐 그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주문 들어왔는데 안 팔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제 꽁꽁 언 고기를 딱 꺼내가지고 살짝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얼어있는 고기를 이제 좀 어떻게든 좀 빡시게 이렇게 막 해서 얇게 잘라가지고 뭐 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. 고기에 대해서 좀 나름 짬바가 있는 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해동 방법은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천천히 해동하는 겁니다.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또 급하게 처리한 소고기를 손님에게 이렇게 내놓으니까 뭐 당연히 뭐 맛이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이 한식당의 경우는 그런 고가의 소고기들은 어차피 안 팔리니까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맛으로 못 팔 거면 그냥 다 내리자 뭐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냥 다 안 팔기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중국의 이 냉동식품 업체, 이 소고기 업체들이랑 또 거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 도매 시장에도 자주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소고기들의 포장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진공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장 상태가 어딘가에 긁혀져 가지고 포장이 뜯어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 공기에 좀 노출이 된 상태죠.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좀 엉망인 상태로 그런 상태로 얼려져서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이 소고기의 맛과 이 품질에 다 결정이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. 뭐 실제로 그렇고요.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것들도 섞여 있다. 가끔 이제 발주해가지고 받아보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. 예, 그 점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 예. 아무튼 뭐 한국의 이런 고기의 포장 상태 유통 상태와 비교하자면 뭐 확실하게 좀 차이가 큽니다. 한국에 있는 고깃집들을 이런 유튜브 관련가 많이 봤었는데 이 포장 받아오는 삼겹살 뭐 소고기 보면은 포장 상태가 굉장히 이제 딱 깔끔하게 누가 봐도 신선한 뭐 그렇게 돼서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많이 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 큰맘 먹고 이제 고가의 소고기를 먹는 건데 그 만족도가 이 기대보다 한참 떨어진다면 당연하게도 이거 내가 이거 이 돈 내고 이거 먹어야 되나? 뭐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. 안 그래도 적은 수의 이 소고기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았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머니 사정이 악화됐고 그나마 있던 이 소수의 소고기 소비자들에게마저도 이제 외면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진짜 굳이 이 비싼 고기를 먹을 생각 하지도 않을 거고 차라리 그냥 저렴하게 40에서 50위안 하는 고기 뷔페 가서 그냥 야무지게 먹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 저라도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보통 이 고깃집에서 파는 고기 1인분이
좀 가격대가 있는 거는 좀 한 40원? 뭐 50위안? 뭐 그 정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. 그거 먹느니 그냥 고깃집에 가서 진짜 배부르게 야무지게 딱 조져주면 된다,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. 물론 저는 고깃집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나름 고기에 좀 지식이 있는 편이라 웬만하면 중국의 고깃집을 잘 안 가긴 해요.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고기 품질 신뢰할 만하고, 또 고깃집가 또 브랜드가 많잖아요. 그나마 좀 믿을만한 이 브랜드다, 그런 매장이다, 뭐 그런 데만 좀 잘 골라가지고 친구들이랑 아주 어쩌다 가끔 이렇게 가긴 하는데,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보통 고깃집에서 파는 고기들의 고기 품질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만약 가게 되면 또 먹는 거는 삼겹살, 뭐 목살, 항정살, 뭐 이 정도? 이 세 가지 정도에다가 그냥 소주만 딱 야무지게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제가 고깃집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합성육이라는 건데, 합성육이 이 잡다한 고기들을 이게 기계로 이게 싹 이게 잘 압축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모양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진공 포장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. 뭐 거래처 말로는 뭐 이상한 고기는 아니다, 그냥 잘라서 팔기에 그냥 좀 왁구가 이상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진, 하지만 또 먹을 수는 있는 뭐 그런 짜투리용 고기들로만 만들어진 거다,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 말의 진실성은 뭐 저도 일단 잘 모르니 일단 뒤로 하고,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딱 보면 이 고기가 합성고기인지 아닌지 이게 딱 알 수 있습니다. 가끔 합성고기인지 아닌지 선별해내지 못할 때는 또 그냥 구워보면 또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방과 뭐 살코기들이 막 섞여있는 그런 마블링 같은 부위들 있잖아요. 그런 부위들이 마치 이렇게 굽다 보면은 그냥 해체가 된달까? 그냥 깔끔하게 마치 붙여넣었던 것 마냥 갑자기 이게 구워지면서 그냥 깔끔한 단면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딱 해체됩니다. 그 상황을 보면서 아, 이거 합성고기구나 한 번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짬밥이 있어서 좀 고깃집에 가면 이 매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수준이 딱 보입니다. 이게 좋은 고기인지 아닌지. 사실 40위안에서 50위안, 또 비싼 데는 70위안짜리도 있거든요. 그런 고깃집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, 돈을 벌려면 이런 고깃집에서는 진짜 비싼 고기를 팔 수가 없겠죠. 왜냐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, 사실 중국도 월세, 뭐 인건비, 매장 운영비 이런 게 진짜 고정 지출이 꽤나 높습니다.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합성육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좀 자주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각종 중국식 이제 양념 고기들, 뭐 샹라니오로, 뭐 마라니오로, 뭐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. 중국식 양념 고기들이 뭐 그런 데에도 좀 자주 쓰이는 것 같고,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합성육을 쓰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거래처랑 이제 자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게 된 거죠. 뭐 이렇듯 코로나, 경제 악화,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, 고기 품질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 충칭의 이 바베큐 외식업에서 고가의 소고기들이 외면받는 이유, 무한리필 고기 뷔페가 80에서 90% 차지하는 이유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끝으로 이번 영상은 제가 뭐 중국을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제가 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껴왔던 사회적 현상, 또 외식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아,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